어머님 또 오셨어요? 이번 주에만 세 번째네요. 이것도 김치요? 아, 저번 것도 아직 냉장고에 썩어가요. 저희도 입맛 있어요. 여러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어머니의 자리. 문을 두드리자 윤세미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이번 주에만 세 번째네요. 정분이 반찬통을 내밀자 세미는 비웃듯 말했다. 이것도 김치요? 아, 저번 것도 아직 냉장고에 썩어가요. 정분이 당황하자 세미는 혀를 차며 덧붙였다. 저희도 입맛 있어요. 매번 이런 거 말고 좀 색다른 거 좀 가져오시던가. 상우가 뒤에서 눈치를 보며 나왔지만 세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님, 이런 거 갖다 주신다고 저희가 고마워할 줄 아시죠? 요즘 시대에 누가 시어머니 반찬 먹어요? 다 배달시켜 먹는데. 정분의 손이 떨렸다. 세미는 손주를 부르며 웃었다. 우리 애는 이런 거 안 먹어요. 짜다고 질색을 하거든요. 그녀는 반찬통을 대충 식탁에 올려놓았다. 아, 그리고 어머님? 다음부터 미리 전화 좀 하고 오세요. 맨날 불쑥 오셔서 깜짝 놀라요. 진짜 심장 쿵 내려앉는다니까. 정분이 조용히 미안하다 하자 세미는 가볍게 웃었다. 아니요, 미안할 건 없죠.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리듬이랑은 좀 달라서요. 그녀는 현관문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진짜 시댁분들은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냐 몰라. 정부는 들은 척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침묵의 결심. 여행 전날 집안은 분주했다. 윤세미는 커다란 캐리어를 닫으며 호텔 조식이 어쩌네, 바다가 어쩌네 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정부는 거실 구석에 앉아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같이 못 가요. 예약 인원 다 찼어요. 세미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단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래, 나는 집 지키지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었습니다. 손주가 다가와 할머니, 같이 가면 안 돼? 라 묻자 세미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다음에 꼭. 정부는 가만히 가방 안에 작은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차 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부는 대문 앞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도 여행 좀 가야겠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라며 남겨둔 통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읍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금 전액을 해지하신다고요?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오래된 짐 정리하려고.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정부는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내밀자 중개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팔면 어머니 살 때는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지. 그녀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놈은 이제 내 돈 없어도 잘 살겠지. 집에 돌아와 서류를 정리한 그녀는 전기밥솥 옆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와라. 밥은 냉동실에 있다.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을 써서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살아라. 엄마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련다. 밤이 깊어가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여행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유로운 당신의 인생, 떠나세요. 정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떠날 때가 됐지. 그녀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달력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날짜에는 작게 펜으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리 시작. 여행 중의 뉴스.
박상호 부부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세미는 드디어 자유다 라며 활짝 웃었고 상호는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들은 리조트로 향하며 어머니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머릿속 어딘가엔 불편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라운지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5호동 일대 노후주택, 현금 거래로 하루 만에 매각. 화면 속 낡은 담장과 골목이 어머니 집과 닮아 있었습니다. 상호는 잠시 TV를 바라보다 설마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세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여행이나 좀 하시지. 저 집이 팔릴 리가 있나요? 며칠 후 세미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 해지 완료 5호은행. 순간 세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통장이잖아. 상호의 휴대폰으로 확인해 보니 모든 계좌 접근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은 명의자 본인 확인 후에만 안내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상호는 어머니 생각이 스쳤지만 여행 망치지 말자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세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진짜 팔았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부부는 해변에서 사진을 찍으며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자유여행, 해시태그 가족휴가, 해시태그 힐링. 하지만 상호는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한 통의 알림이 떴습니다. 예금 해지 완료. 거래 중지 요청 불가. 그는 피가 식는 기분으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세미가 다가와 또 은행이야? 그만 봐요. 괜히 찜찜하네.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뭔가 이상해. 그때 세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선희 이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길한 예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다음 날 귀국하자마자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 안쪽은 썰렁했고 신발장엔 낡은 슬리퍼 한 켤레만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도 편지도 없었습니다. 대신 유리컵 밑에 접힌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지? 나도 내 여행 간다. 상호는 손에 쪽지를 쥐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그 돈 다 뺏어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노년 여성, 집과 예금 전액 처분 후 행방불명. 두 사람은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뉴스 속 주소는 바로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사라진 재산. 다음 날 아침 박상호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전액 인출되셨습니다. 명의자 본인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접 왔다고요? 언제요? 이틀 전입니다. 신분증 확인도 다 마쳤어요. 서류에는 어머니의 또박또박한 사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정말 스스로 모든 걸 정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집은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자 중개인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분 현금 거래로 다 처리하고 이사 나가셨어요. 계약 깔끔했어요. 세미는 전화를 빼앗듯 받아들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팔면 어디 가서 사시게요?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예요? 중개인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세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돈 다 날아간 거 아니야? 우리 적금도 그 통장에 있었잖아.
상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담당 형사는 덤덤했습니다. 고의로 떠난 걸로 보입니다. 범죄 정황은 없습니다. 그 말이 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휴대폰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이 아들 재산 빼돌리고 잠적. 노모 재산 갈취 의혹, 가족 간 다툼.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미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퍼뜨린 거야? 우리 체면 다 구겼잖아. 상호는 말없이 TV를 껐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오래된 손목시계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남는다. 글씨는 낯설게 흔들려 있었지만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어요? 그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 순간 상호의 심장만큼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돈의 행방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게 된다는 것을. 유언처럼 남은 편지. 며칠 뒤 마을 이장 이선희가 상호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정분 씨가 떠나기 전에 맡긴 거예요. 상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요양원 이름이 적힌 기부 영수증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나처럼 버려진 사람들에게 쓰이게 해주세요. 내 아들은 이제 내 돈 없이도 살 만큼 컸으니까. 나는 이제야 마음이 편하단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세미는 봉투를 빼앗아 읽더니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확장 공사비로 전액 기부했어요. 뉴스에도 나올 겁니다. 세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다 써버렸다고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혼자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선희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정분 씨가 그러더군요. 그래도 마지막엔 가족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내 이름 욕먹을까봐 걱정이다. 그 한마디에 상호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익명 기부자, 전 재산 5억 원 요양원에 전달. 화면 한쪽에는 흐릿하게 찍힌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미는 그 장면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대출도 갚고 애 대학도 보낼 수 있었잖아. 상호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녀는 기부 후 새로운 거처로 이동하며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상호의 눈가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하필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의 손엔 아직도 어머니의 멈춘 시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실의 방송. 한 달이 지났지만 강정분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TV 뉴스 속보가 또 한 번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익명 기부자 강, 전 재산 5억 원 요양원에 전달. 화면 한가운데에는 요양원 원장이 웃으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옆에는 정분의 사진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박상호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세미는 입술을 깨물며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기부를 마치며 이렇게 남겼습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인간다움은 선택할 수 있다. 세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인간다움은, 그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뉴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로 시어머니 떠나 네티즌 분노 확산. 기사 화면에는 세미의 SNS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한 줄이 전국 뉴스 제목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세미는 입술을 틀어막았습니다. 상호는 아내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댓글창엔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말을 했다고? 인간도 아니네. 요즘 효자 없더니 이건 너무 심하다. 세미는 스마트폰을 던졌습니다.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왜 그랬을까? 상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한테 남겨준 건 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네요. 세미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TV 화면에는 다시 어머니의 사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미소는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가족이었다. 마지막 귀향. 며칠 후 박상호 부부는 기자의 연락을 받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강정분 기부자 추모식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양원 입구벽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많은 이들을 살렸습니다. 세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원장은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새 건물이 세워졌어요. 이름은 강정분관입니다. 상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은 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벽 한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돌봐주는 손 하나면 충분하다. 세미는 그 문장을 읽다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자신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상호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너무 늦게 왔네요. 원장은 조용히 다가와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편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야, 내가 떠나도 미워하지 마라. 그 미움이 너를 괴롭힐 테니까. 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었다는 것을. 요양원 마당에는 새로 심은 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마다 정분 할머니 나무라 적힌 팻말이 꽂혀 있었습니다. 세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이젠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눈물을 비쳤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요양원을 떠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 너머의 작은 평화, 남은 자리. 1년이 흘렀습니다. 도심 외곽 작은 공터에 강정분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우와 윤세미는 조용히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단상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어머니의 따뜻한 선택을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현수막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끝까지 마음을 남기는 사람. 세미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지난날의 오만과 후회가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상호는 손에 들린 어머니의 낡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요양원 이선희가 다가왔습니다.
정분 씨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이 돈은 내 아들 이름으로 써달라고. 세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젠 매년 오려고요. 어머니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이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며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그의 눈가에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요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세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자.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붉은 하늘 사이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식은 커피와 어머니의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하루도 어머니의 마음처럼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